안녕하세요. 중앙치매센터 이옥진입니다. 오늘은 치매 공통교육 9개 치매 정책 동향 강의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WHO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주요 국가의 치매 관리 계획 수립 경과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1차 G8 디멘시아 서밋이 개최되었고요. 여러 국가의 보건정책 수장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 추진 과제는 치매로 인한 부담 현황 분석, 치매 예방, 치료 증진을 위한 연구 등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G7 디멘시아 레거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전략적 접근 체계인 10대 핵심 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017년 WHO는 70회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7가지 실행 영역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 계획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가 존엄, 존경, 자율성 및 평등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삶의 개선, 또한 치매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자,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의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계획, 입법, 프로그램, 그리고 실행 계획 등의 치매 환자의 필요, 기대, 인권이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와 돌봄 제공자를 대표하는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고 옹호, 정책, 계획, 입법, 서비스 제공 등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매 위험 감소, 돌봄을 위한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중재 방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치매 예방, 위험 감소, 진단, 치료 및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적 보호와 진단 및 돌봄 서비스에 모든 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평등의 지원, 양성평등 관점을 말하는 형평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위험 감소 중재를 찾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7가지 원칙은 영역별 지표에서 다시 반영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치매 관리 정책 전략 계획의 독립적인 치매 정책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중매체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는가이고요.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을 늘리고 흡연, 음주, 당뇨병과 비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이런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단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치매 환자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환자의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정보 시스템이 있는가인데요. 평가 가능한 치매 핵심 지표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은 치매 연구 및 혁신인데 저널에 게시된 치매 연구 논문 수가 얼마나인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주요 국가의 치매 관리 계획 수립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92년 치매 연구법을 연방법으로 제정합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치매 연구 증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에는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이 보고되었고 여기에서 두 개의 권고안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치매 예방, 국가 부양, 민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원에 국가가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알츠하이머 책임법이 제정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인데 연구 예산을 연방 정부가 투입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때부터 미국의 연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2015년에 알츠하이머 질환 연구비로만 2,500만 달러, 약 276억 원이 추가되었고요. 2016년에는 3억 5천만 달러, 약 3,925억이 지원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산 투자는 미국의 치매약제 개발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1999년 정신보건 국가 서비스 체계를 비롯하여 치매가 아닌 노인, 만성질환 이런 서비스 체계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해왔습니다. 2009년 1차 국가 치매관리계획에서 치매 환자 관리를 독립하였고 2012년 제2차 계획, 2015년 제3차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3차 계획인 영국 총리 치매 대응 전략은 치매 돌봄 경로 구축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2016년 NHIS가 제3차 국가계획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5개 핵심 영역으로 된 이 치매 돌봄 경로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5개년간의 이행 계획도 함께 발표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경로를 기반한 데에서 가장 앞선 나라입니다.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 제공자의 필요를 잘 반영한 국가입니다. 다음 국가로 캐나다는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2019년에야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 중 첫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치매의 임상적 징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치매 치료법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치매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고 현장에 치료법을 보급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치매의 인식 개선을 이뤄나가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수의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에는 필수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학제적 협력,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연구, 치매 현황 데이터 관리, 정보 지원 연계, 인력 전문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로 일본은 1986년 치매 노인대책본부 전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의 전문가가 모인 것이고요. 정부는 1990년대 골드 플랜을 수립하여서 정부가 개입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증 치매 환자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1994년 신골드 플랜은 치매 대응 방안을 본격화합니다. 그리고 개호보험법, 우리나라로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인데요. 개호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고령자의 존엄 유지를 목적에 추가합니다. 2012년 후생성이 오렌지 플랜을 수립하고요. 2015년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신오렌지 플랜이 수립됩니다. 자, 신오렌지 플랜은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성장을 위해 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능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표준적인 치매 케어 패스도 구축하였고요. 치매 환자 특성에 따라서 관리하고 각 지역 기관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아베 총리 내각이 위 신오렌지 플랜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치매 종합 시책을 발표하고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신오렌지 플랜은 7가지 추진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7가지 추진 정책 중 맨 아래에 보이시는 치매 돌봄 제공자 관점 중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 추진 정책 전반의 7번째,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 6번째 정책이 가장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자, 맨 첫 번째 보급 개발은 캠페인과 인지증 서포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치매 파트너 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의료 조란, 예방부터 말기까지 단계별로 유기적 서비스 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치매 케어 패스가 필요되고 치매 정보 연계 시트가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초록이 환자 전문으로 상담하고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돌봄 제공자가 일과 그 돌봄을 양립하기 어려워서 이직하거나 실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치매 친화적인 식품, 판매,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ICT 기술을 개발해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치매 환자를 관리해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치매 환자를 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독립적으로 치매 관리 계획을 단독으로 만들 필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독립적인 치매 관리 계획이 수립된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자, 특징을 보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치매 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인데요. 2003년에 장기요양 서비스법이 치매 노인에 대한 급여를 가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치매 노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가산해주는 내용입니다. 2008년에 장기요양 개혁법이 수립됩니다. 장기요양 재정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때 서비스 질 개선 그리고 치매 환자의 재가 지속 생활을 지원하는 조항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때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인 치매 환자의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케어 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치매 안심센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적이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독립적인 국가 치매관리 계획 필요성이 낮았는데 그래도 치매 환자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14년 치매 환자 대상 정책적 공동 대응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적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치매 관리 계획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치매를 단독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가자. 그리고 세부 사항들을 각 연방주가 모여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2020년 7월에 드디어 독립적인 치매 관리 계획이 수립됩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여 국가 치매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중점 분야가 있는데요. 생활 공간과 사회 참여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치매 환자 가족을 지원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수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개 중점 분야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환자의 생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노인 인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 내 단위에서 컨셉트를 개발하고 이제 치매 환자의 관심사, 요구도를 고려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를 위한 문화, 스포츠, 교육 시설을 개방하고 디지털 수단을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상담 그리고 지원 확대인데요. 공공기관 주도로 치매 자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이웃을 연계해주고, 그 다음에 치매 서비스와 자문, 교육 요구사항을 활발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플랫폼, 각종 홈페이지에 치매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 환자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간호 서비스를 다양화합니다. 간호직에 대해서 주제별로 교육을 제공하고 치매 환자 전문가 표준을 구현합니다. 물론 간호 실습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수연구 촉진은 이제 치매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 본 5가지 국가 특징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먼저 미국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치매 극복의 원동력이 되는 치매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 기금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빅데이터로 국가 치매 관리 계획 성과를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즉 알츠하이머 협회 등 민간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요자 중심의 돌봄 경로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매 중증도별 진행 경로에 따라서 치매 환자와 돌봄 제공자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고요. 치매 경로에 따라서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가족 지원, 돌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 돌봄 제공자의 필요를 존중하고 국가 정책과 이러한 필요도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법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요소가 강조됩니다. 협력, 연구 및 혁신,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감독, 정보 자원 연계,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취약한 인구 대상을 조사하고 양성이라든가 인종에 따른 치매 치료 형평성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치매 중증도 등 환자의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재가 개호 지원으로서 개호 지원 전문원이 강조되고 또한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톡톡히 역할하고 있습니다. 개호 지원 전문원은 치매 환자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케어 플랜을 수립해주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기관 연계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역 포괄지원센터는 통합적으로 의료, 보건, 복지,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전문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재가의 치매 환자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원이 부족해서 장기요양 재원을 이용해서 치매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치매 진단과 치료,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인데요.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치매 돌봄 경로에 따라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가지 틀인데 첫 번째 예방입니다. 예방에는 치매 위험 요인 관리, 그 다음 진단에는 케어 플랜 수립과 케어 코디네이터의 연계 조정, 치료와 지원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접근성 보장, 일상생활 영위에서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안전, 마지막으로는 생애 말기 치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치매 돌봄 경로가 원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세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은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그리고 질 지표 기준, 그 다음 경로를 위해서 나이스 패스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따라 치매 케어 매니저, 치매 케어 코디네이터가 환자 정보를 기록하고 서비스 연계 일정을 조정하고 돌봄 제공자의 건강 상태까지 체크합니다. 일반의, 주치의는 대표적인 치매 케어 매니저입니다. 이들은 진단, 약제 처방,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각 서비스 조정 및 연계까지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케어 플랜 예시를 담아봤는데요.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교토 지역, 교토 치매 안심 내비 홈페이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치매의 기본 정보, 치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치매의 기본 정보, 그 다음 자가 점검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은 상담 창구, 치매 서포터 양성 강좌 정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치매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토 지역 포괄지원센터는 노인, 치매 환자를 포함해서 노인 전체, 그 다음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건강 유지를 실현하고 있고요. 생활 안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지역 내 핵심 기관인 교토 지역 포괄지원센터는 치매 환자와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도 담당합니다. 주택개호지원사업소 케어 매니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양보험 제도인 개호보험 안에 주택개호지원 사업이 있고 그 사업소에 소속된 케어 매니저가 노인 환자, 치매 환자를 포함한 노인 환자의 건강, 환경,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의 일정도 조정합니다. 여기에는 연계 시트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정보, 치매에 대한 정보, 치매 외의 신체 정보, 그 외에 본인 특징과 관련된 정보 담기고요. 가족 정보, 그래서 가족의 기본적 특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환자의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개호 부담감, 상실감 등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도 외적 자원 요인도 기록이 되는데 주된 간병인 이외에 부수적인 간병원이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가, 가족 간에는 자주 모이고 있는가 등 정보가 담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개호보험 또는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지역 자원이 있는지도 기입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지역은 구마모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큐에도 여러 번 방송이 되었고요. 구마모토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가 유명합니다. 지역 전체를 담당하는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와 각 현 내를 담당하는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현센터, 여기에는 2차 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전체 센터, 각 현내 센터를 기반 삼아서 지역 치매 환자 전문의, 가정의까지 모두 연계됩니다. 현재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는 현립 구마모토 대학 의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구마모토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는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치료는 당연히 하는데요. 급성, 만성 중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개호 서비스 사업 등 기관과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개호 서비스 사업소 기관장들과도 같이 모여서 매주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각 현내 센터장들도 모두 모이고요. 그래서 각 센터의 운영 현황도 확인하고,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치료 기법, 중재 방안도 모두 표준화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내의 주치의, 일본에는 주치의가 인지증 서포터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를 하는데, 인지증 서포트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인지증 서포트 의사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치의, 그 다음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을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2년 단위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증 질환 의료센터는 치매 케어 코디네이터로 정신보건복지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보건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치매 케어 매니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료 영역 이외의 개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서 치매 환자가 촘촘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WHO 국제 치매 공동 대응 계획, 그리고 주요 국가의 치매 관리 계획 특징, 그리고 일본과 영국의 주요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